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 투트랙 인생 그래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저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고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했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 하에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쑥스럽지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는요, 가운데에 있는 이 행복 지수가 요 위아래로 맥시멈과 미니멈을 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월이 흐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0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의 행복 지수는 과연 어떨까요? 오, 장난 아니네요. 그쵸?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사업을 잘했고 그리고 원래 집도 좀 살았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투트랙님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에 좀 외곽에 사는데 강남에 사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강남에 살지도 않고요. 강남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흔한 정말 나이키 신발도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대신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샀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한 달에 많이 써봤자 200만 원 내외? 저 자신을 위하는 소비만큼은 굉장히 적게 쓰는 게 바로 이 유년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소중함, 없었을 때 소중함,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아직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저는 군대를 가게 되고요. 군대에서는 PX병을 하게 됩니다. PX병이 뭐냐면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팔 수 있잖아요.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 같은 거기에서 그걸 운영하는 병사였었어요. 이걸 운영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정말 재밌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제 선임은 병장 거의 마로봉이었어요. 그러니까 2등병 갓 달자마자 바로 PX병을 제가 혼자서 도맡아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장사의 흐름을 배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장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20살 때 초반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좋아졌으나 역시나 플러스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현실은 또 어느 정도 괴리는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자본도 없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다시 행복지수가 또 떨어져요. 왜냐? 이 취업을 하면은 뭔가 어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200만 원 남짓 되는 돈을 받고 모아서 부자가 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경험은 참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생활함과 동시에 다시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이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때 회사를 다니면서 부모님 명의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편의점을 또 하나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대로 열심히 하면서 회사가 끝나면 또 편의점을 또 신경 쓰면서 편의점 두 군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리고 제 월급을 합치면 30대 초반에 거의 벌써 월천이라는 수익을 내게 됐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때는 가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또 열심히 모아서 제 첫 번째 집을 30대 초반에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진작에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30대 초반에. 왜냐면 편의점이 점점 늘어나는 걸 알았고 최저시급도 계속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도 수익을 유지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도 늘 잘 나가지만은 않는구나. 그래서 잘 될 때 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편의점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하면서 편의점 사업을 접고 이 온라인 사업이 잘 되면서 저는 전업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전업을 길을 가면서 34살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온라인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고, 오죽하면 제 30대 기억이 아예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단순하고 반복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지재권으로 신고를 당했던 지점,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돈을 날려먹은 기업, 직원들한테 뒤통수 맞은 기업,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 두 번째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서의 재미를 찾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힘들었죠. 지금까지 누적으로 영상만 730개 정도로 올렸으니까요. 그런데도 굉장히 새로운 재미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우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옴꿈사라는 저의 법인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사업도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에서 25살, 30살에서 35살, 40살에서 40살 그 초반, 이 기간이 제게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 사업을 시작했던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조금 더 쪼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아까는 행복지수였잖아요. 지금은 자산 위아래로,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이인데요. 사업을 시작했던 30살 때부터 지금 현재 44살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비즈니스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고,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30살 때 편의점 창업을 하면서 이베이도 같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베이라는 게 뭐냐면, 페이팔 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베이가,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 뭐 호주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직접 물건도 포장해갖고 해외로 보내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팔로 정상금을 받고 그랬던, 그걸 기반으로 처음에 저는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1살 때는 이제 구매대행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32살쯤에는 미국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되고 잘 되면서 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구매대행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잘 될 때는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3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직원 3명 정도 가지고. 이게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조금씩 둔화되더니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럽과 일본 구매 대행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게 되면서 그 매출을 유지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구매 대행만 뭔가 온라인 판매가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하에, 그때는 뭐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 판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되게 유행했던 게 큐텐 싱가폴, 라자다, 그리고 11번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프레스토몰, 아마존 FBA, 이걸 다 해보게 됩니다. 진짜 이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출이잖아요. 구매 대행으로는 수입이다 보니까 환율이 높을 경우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높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판매를 34살쯤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해외 판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해외 판매도 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상품을 뭔가 취급하고 싶고 내 브랜드를 취급하고 싶다. 근데 그런 상품은 어디서 수입을 하고 어디서 만들지?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을 배워서 병행 수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행 수입을 진행을 하면서 이익잉여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은 돈들을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사업과 부동산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살 때부터는 여전히 부동산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때 저는 부동산을 했을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사업에 조금 더 레버리지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을 할 때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 내 건물에, 내 상가에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대부분 토지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샀던 상품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팔았어요. 부동산이 훅 올랐을 때도 안 팔았고 조금 내려갔을 때도 안 팔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때 되게 큰 부자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런데 온라인 사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사업은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기분은 좋지만 무언가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시설 비즈니스를 굉장히 탐내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도 많고 오프라인 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근데 저도 무언가를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이 이거를 시작하고 쫄딱 망합니다. 거의 한 3장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2.4장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때 아주 정신 바짝 차렸죠. 절대로 오프라인 쪽은 전 지금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잘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과 동시에 온꿈사를 설립을 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교육 컨설팅 쪽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투랩이라는 자사몰을 오픈하게 되고 투플렉스라는, 아시죠 여러분?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죠. 그리고 해외로 업로드할 수 있는 고브로드라는 프로그램 같이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도 미국에도 지금 가지고 있고 클래스 101이라는 데다가 브랜딩 병행 수입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책 출간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이 돈 되는 1인 창업, 꽤 잘 나가죠. 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경험을 가지고 또 40살 때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의 원동력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40대 초반에 또 쉬지 않고 무언가 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40대 후반에는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좋은 수확을 거두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또 50살 초반에는 또 무언가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요, 제 자산은 마이너스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전부 다 안정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정적으로 하지 않은 건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다시 올려놓으니까 이때부터 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사업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또 다른 투자처를 발굴해서 또 투자를 하고, 저는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도 하고 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한 번도 안 팔았어요. 미국 주식도 하고 있고 국내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인생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0살 때부터 제가 사업에 뽕이 맞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30살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지금 요즘 시작하신 분들 보면 20대 초중반도 많고 진짜 간혹가다 10대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게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만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될 수 있고요. 저 보시면은 멈춰있는 구간이 없죠, 나이대. 그쵸? 멈춰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죠. 뭐라도 계속하죠, 매년. 그러니까 연 단위로 끊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경험도 많이 하고 깨지기도 하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늘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꾹 참고 여러 가지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도 겪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 나이쯤 되면은 최소한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이런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